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와 관련된 좀 그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10페이지에 우리가 예정 신고, 확정 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이 실무 업무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예정신고, 우리는 법인 같은 경우는 몇 번 신고합니까? 법인은 4번 신고하죠.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신고를 하고 분기마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예정신고 한번 하고 1분기에, 그 다음에 2분기에 4월달, 6월달에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원칙적으로 2번 신고하고 1년에 4번 납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 고지가 있죠. 예정 신고 대상이 아니면 예정 신고를 할 필요 없이 6개월치를 한꺼번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정 고지 세액이 발생을 하죠. 그런 큰 틀에서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예정 신고와 납부는 예정 신고 기한은 1기 예정, 2기 예정 뭐 이렇게 나눠서 1분기, 분기로 따지면 1분기와 3분기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기한, 예정 신고 기한은 1기 예정 신고 기한 5월 25일, 2기는 10월 25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례를 보면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소규모 법인 같은 경우에도 예정 신고 의무 규정을 그 예정 고지를 하는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1억 5천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그 얘기는 예정 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 고지도 면제를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징수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다.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됐다.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된 경우 대부분 이제 징수해야 할 금액이 예정 고지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해서 예정 고지 면제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제 홈택스에서 그걸 조회를 할 수가 있죠. 예정 신고 기간에 그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정 고지세액은 고지서 발부는 4월 초, 그 다음에 2기 예정 신고할 때는 한 10월 초에 예정 고지서를 발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11페이지 보면 나번의 선택에 의해서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예정 고지세액은 기본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확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보통 뭐 한 3분의 1 줄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예정 고지세액을 그 직전 과세기간 거에 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매출이 0원이다 극단적으로 그럴 경우에는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예정 고지한 고지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예정 신고를 하게 되면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휴업,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거보다 3분의 1토막도 안 된다. 이런 사업자들이다라고 하면 예정 신고를 해서 그 예정 신고 세액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 다음에 조기 환급 신고를 하려고 하면 예정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정 신고에도 제출 서류들은 대동소이합니다. 확정 신고랑.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출과 관련해서 영세율 첨부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신고 자체가 없는 걸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확정 신고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죠.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아무 말 없으면 과세 기간이다라고 하면, 부가세법에서 과세 기간이다라고 하면 1기 과세 기간 6개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콕 찍어서 예정 신고 기간, 일반적으로 이제 과세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6개월 얘기한다. 이거 좀 기억을 하고, 세법을 해석 적용을 할 때 물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에 대한 과표를 납부세액을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이 과세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를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 기간 1월부터 6월까지를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 6월이 끝난 후 25일, 그럼 7월 25일, 그 다음에 하반기 같은 경우는 12월 30일이 과세 기간 끝난 후 25일이니까 다음 년도 1월 25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는 7월 25일, 하반기 1월 25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확정 신고할 때 예정 신고 기간 동안에 납부한 기납부세액인 거죠. 예정 고지세액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정 신고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예정 신고를 일반적으로 할 텐데, 예정 신고할 때 미환급세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환급세액이라는 거는 돌려주는 거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 일반 환급이 있고 조기 환급이 있습니다. 일반 환급 같은 경우는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는 거고, 예정 신고 때는 일반 환급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남아 있어요?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정 신고할 때 미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놨다가 확정 신고 때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반영하지 않으면 돌려주기는 하죠. 돌려주기는 하는데 납세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예정 고지세 차감을 해서 확정 신고할 때 납부를 차감 후에 납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제출 서류들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상의 부가가치세 탭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첨부 서류,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 413페이지에 있는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그죠? 이 신고서가 제출이 돼야 될 거고요. 관련된 첨부 서류들이 쭉 연달아서 부속 서류로 함께 첨부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04, 01, 06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다든지, 지금은 이제 영세율만 있네요.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1분기 예정신고 때 우리가 입력을 했었던 거고요. 관련된 데이터들이 보이는 그러한 첨부 서류들을 다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416페이지에 이제 신고서 작성 방법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에 제대로 입력이 돼 있으면 이렇게 잘 끌어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를 보면 과세표준 명세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과표 명세서에 금액이 표시가 된다. 이 수익금액 제외라는 이거는 뭐였어요? 우리가 간주 임대료 계산했던 부분이죠. 이 간주 임대료도 수익금액에 들어가니까 조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죠? 그런 절차들을 취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416페이지부터 각 그 매출세액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매입세액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쪽에 나와 있죠. 그죠? 이 탭에 나와 있습니다. 419페이지. 그 다음에 경감 공제세액이 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그죠?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지금 법인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는 적용을 하지를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파트는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 단계에서 그 가산세 입력 탭을 활용을 해서 기왕에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지연 수치 뭐 이런 것들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법인 그 부가가치세에서는 이 가산세도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밑에 가산세 요약표가 있죠. 그러면 그 사업자 미등록, 타인 명의 등록 가산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돼서 지연 발급, 부실기재,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1% 가산세를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연수치,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지연수치 가산세가 0.5%가 있겠습니다. 미발급 2%. 지금 책을 보면은 이제 그 퍼센티지로, 그죠? 가산세율로 좀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공 발급 수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했다든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든지 수취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3%의 가산세 적용을 받습니다. 밑에 이제 위장 발급 수취 가산세가 있네요. 그죠? 그거는 2%의 가산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가공과 위장의 차이는, 가공은 실제 거래가 없고 재화 용역에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있는 것을 가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장은 실제 거래는 했는데 상대방을 다르게 기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위장 발급 세금계산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수수한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라고, 가공과 위장의 차이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상들 있죠. 세무서에서 그 적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료상들, 가공 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3%면은 굉장히 큰 거죠. 적용을 받는다. 그 다음에 지연 전송, 미전송, 그 다음에 제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뭐 이런 가산세들이 쭉 제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신고 불성실부터 내용들이 나오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 납부 불성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정식 명칭은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국세 기본법에 나와 있는 가산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무신고냐 과소신고냐에 따라서 20%냐 10%냐 뭐 이런 가산세 적용 규정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 만분의 2.2로 하루 일당, 일당 만분의 2.2로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를 할 수가 있다.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중에 영세율 특히 영세율 같은 경우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과소신고했다든지 첨부 서류를 제출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죠? 이 영세율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완전히 면제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가산세 페널티를 좀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매출 명세서 현금 매출 명세서도 그 제출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죠? 현금 매출 명세서 이러한 자들이 현금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불성실하게 제출했다든지 하면 가산세.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도 가산세가 부과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그 가산세 명세서를 그 참고 삼아서 이런 가산세들이 부과가 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좀 기억을 해놓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컨설팅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23페이지에 보면 그 과표 명세서가 나오죠. 과세표준 명세서 보면은 국세 환급 계좌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422페이지 그 표 밑에 보면 그림 밑에 국세 환급금 계좌 신고가 있죠.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입력을 하는데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 개설 신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만약에 5천만 원 밑에다라고 하면 여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뭐 3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환급 계좌 신고를 이쪽에서 하면 계좌 번호 입력을 하고 하면 그쪽 통장으로 환급세액이 들어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3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사업장 명세도 있어요. 이건 법인이니까 그런 탭이 없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장 명세, 음식 숙박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할 때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제출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확정 신고 때 음식점들 같은 경우 작성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놓고 계속 이월을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